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200번.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니까 수소 원자 꼭 기억하시고요. 수소 원자는 주 양자수 같으면 에너지가 동등하잖아. 그걸 묻는 거니. 그렇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읍 1s 오비탈에서 2s 오비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니은 2s 오비탈과 2p의 오비탈은 당연히 주 양자수가 2로 똑같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에너지가 같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지. 다전자 원자에 있다면 달랐겠지. 디귿 3d 오비탈은 4s보다 원래 다전자 원자는 4s가 3d보다 더 낮은 레벨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수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D가 4S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야 돼. 그래서 틀렸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01번. 그림은 어떤 원자 X에 대해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ES보다 EP가 더 높은 레벨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수소는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다전자 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억 X는 수소 원자이다. 그건 아니란 이야기지. 수소 원자라면 에너지가 레벨이 다 동등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니란 이야기야. 이건 아니네.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면 니은 주 양자수가 크다고 해서 항상 높은 건 아니죠. 왜냐면 4S가 3D보다 더 밑에 있죠. 레벨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 주 양자수가 같아도 에너지 준위가 다른 오비탈이 존재하잖아. 그림에서 보듯이 레벨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전자 배치 규칙 202번. 그림은 A 플러스 이온이죠. 전자가 하나가 빠진 이온인 거지. 그놈의 오비탈 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자수가 총 10개잖아. 전자가 1개가 빠져서 10개인 거니까 A는 원래는 전자 11개 있었다는 이야기지. 나트륨 원자가 되겠네. 원자번호 11번. 이게 플러스 이온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원자를 묻는 거죠. A. 그럼 나트륨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그죠? 나트륨은 전자 1개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방을 하나 더 그려서 3S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 전자가 1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수니까 3S에 전자가 1개 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1개가 되고요. 홀 전자도 1개 있네. 1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3번. 다음은 원자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자, 전자수 셀 수 있죠? 위에 지수를 다 더하면 전자수가 나옵니다. 총 몇 개 있냐면 15개 있죠. 원자 번호 15번 인이죠. 자, 원자 번호 원자가 매치가 안 되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홀 전자는 몇 개죠? 3개죠. 왜 3P에 3개 있다는 얘기잖아. 3P에 방이 3개 있는데 여기 하나씩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3개 맞고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세보자고. 여기 오비탈 1개죠. S. 이것도 1개고. 자, P는 당연히 3개가 됩니다. S 1개죠. 자, 3P. 세 번째 P에 전자가 3개 있으면 이게 하나, 둘, 3개를 다 채우고 있으니까 3개가 되죠. 다 더하면 9개. 맞다. 자, 그 다음에 L 전자 껍질. 자, L 전자 껍질. L은 두 번째 껍질이죠. 양자수가 2인 두 번째 껍질의 전자는 몇 개죠? 2개, 6개, 8개잖아. 맞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204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 전자 배치. 자, 보자마자 전자수가 몇 개인가요? 8개잖아. 8개네.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되겠죠?
1번 원자과 전자수는 최외곽 껍질 두 번째 껍질이잖아. 전자가 2개, 4개 있네. 총 6개 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6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6개이기 때문인 거지. 2번 원자 X 산소 원자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그렇다면 산소 원자가 뭐로 바뀌어야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전자가 2개만 더 들어오면 되죠. 전자 2개 더 넣으면 되니까 오비탈 배치해 봅시다. 1s에 2개 넣고 2s에 2개, 2p에 6개 가득 채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1s에 2개, 2s에 2개, 2px에 2개, 2py에 2개, 2pz에 2개 이렇게 써도 되죠. 겁나 귀찮죠. 둘 다 답이 됩니다. 205번 그림은 원자 X의 전자 배치 일부가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읽어 볼게.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자 3개를 더 채워야 한다잖아. 현재 전자가 10개 있는데 3개 더 채우면 13개 되겠네. 일단 알루미늄인 거 맞죠? 13번. 채울게요. 3s에 일단은 전자를 이렇게 2개를 채우고 3p에 방이 3칸 그리시고 아무 때나 전자를 1개 채우면 다 채운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방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자, 원자과 전자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3개 있다는 이야기고, 홀 전자는 1개 있네. 1개 있어. 그래서 3배가 안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알루미늄 X의 안정한 이온은 당연히 전자 3개를 버려야지 안정하잖아. 그래서 3 플러스 돼야 되는 거지. 누구랑 똑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5번입니다. 그림은 원자번호 5번 붕소에 3가지 전자 배치가 나와 있죠. 자, 가와 다 중 존재할 수 없는 배치를 고르자는 이야기지. 골라봅시다. 보자마자 여기 보이시죠? 같은 오비탈 안에 같은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뭐 때문에? 가가 불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쓰시면 답이 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다 쓰면 답이 되죠. 나는 안정한 상태 바닥이고요. 다는 들떴죠. 여기 전자를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이거는 뭐 가능한 배치인데 들뜬 상태가 되겠죠. 들뜬 상태. 불가능한 배치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206번은 가가 잘못된 배치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다 쓰면 답이 되겠죠. 207번 그림은 원자번호 6번 탄소에 3가지 전자 배치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들뜬 상태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찾아봅시다. 가는 깔끔하게 바닥이고요. 나가 들떴죠. 왜? 밑에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나가 들떴다. 들뜬 상태고 다도 바닥입니다. 이거 2개 똑같은 거예요. 같은 P에는 어디를 먼저 채워도 상관없어. 동등한 에너지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가 들떴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잘못됐다? 어느 원리에 위배된다? 밑에부터 안 채워갔잖아. 그래서 스택의 원리죠.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다 쓰시면 답이 되겠죠. 208번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죠. A를 볼까요? A는 지금 전자가 6개 있죠. 깔끔하게 바닥이죠. 원자번호 6번 탄소의 바닥에 전자 배치가 되고요. B는 일단 들떠 있어요. 전자수가 총 몇 개냐면 8개거든. 원자번호 8번 산소의 들뜬 상태에 배치가 되겠네요.
자, 맞는 걸 찾는 거잖아요. 기억. A와 B 모두 들뜨진 않았죠. 왜냐면 A는 바닥이니까. 그 다음 니은. A와 B는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가 같다. 당연히 B가 바닥이 된다는 거는 3S의 전자가 어디로 가야죠? 아무 때나 이 P에 들어가게 되면 홀 전자 두 개 되죠? 두 개 되잖아. 같네. 디귿. 바닥 상태에서 방위 양자수, 부양자수 0, S 오비탈의 이야기잖아. 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당연히 같죠. 이것도 총 4개 들어있고 이것도 4개 들어있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5번입니다. 209번. 가와 다는 전자 배치가 나와 있죠. 해석합시다. 가는 전자가 4개잖아. 그래서 베릴륨이죠. 원자 번호 4번인 베릴륨의 전자 배치인데 일단은 전자를 안 채우고 올라갔죠. 들떠 있다. 들뜬 상태가 되고 나는 전자 6개니까 탄소 원자 번호 6번 탄소의 전자 배치고 깔끔하게 바닥이에요. 바닥 상태. 다는 원자 번호 7번 질소의 전자 배치인데 여기 한쪽에 몰려 있잖아. 들떴죠. 들뜬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놈은 왜 들떴다? 밑에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같은 P에서 홀로 전자가 먼저 들어가야 안정하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훈트 규칙이죠. 훈트 아이고 트야트 규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가는 들뜬 상태에 맞고요. 나는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렇지 않죠. 나는 바닥이니까 틀렸다. 3번 나에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두 전자의 에너지 똑같죠. 같고요. 다는 훈트 규칙에 위배되잖아. 맞는 표현. 가와 다는 모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만족하죠. 그 다음에 6번 바닥 상태에서 가와 다의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는 당연히 전부 다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거니까 2로 모두 같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210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A와 D 원자라고 나와 있고 뭐 한번 찾아봅시다. A는 전자수가 총 8개잖아.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되겠고요. B는 전자수 총 7개니까 원자 번호 7번 질소 원자가 되겠죠. C는 전자수가 총 14개잖아. 14개니까 원자 번호 14번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전자수가 총 16개잖아. 원자 번호 16번 S 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 되겠네요. A와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A 16족 원소고요. D 16족이죠. 둘 다 같은 족이에요. 맞는 표현. 니은 홀 전자수가 가장 큰 거. 홀 전자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로 배치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산소 홀 전자 2개고요. 질소 3개고 규소 2개고요. 황은 2개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B 질소가 맞죠. 맞습니다. 안 되면 한번 배치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와 D를 비교해 보자. 자, C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여기 S에 1개, 여기도 1개, 여기 3개, 여기 1개, 여기 2개 들어 있잖아. 그렇죠? 다 더하면 8개. D를 볼까요? 여기 1개, 1개, 3개, 1개, 여기 3개 들어 있잖아. 그죠? 이건 몇 개죠? 9개. 그래서 같지 않죠? 이것도 배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꼭 배치해 보십시오. 연습이 많이 되면 머릿속에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연습이 돼야지 고3 때 모의고사를 치겠지. 기읍과 니은이 답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211번 다음은 원자 가와 다의 전자 배치인데 뭐가 없죠? 바닥이란 말이 없다. 그럼 바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잘 확인하시고. 자, 가를 보게 되면
전자가 총 몇 개 있어? 7개 있다고. 가면 무조건 질소는 맞죠. 원자번호 7번. 그런데 ES의 전자를 다 못 채우고 갔잖아. 들뜬 상태의 질소다. 들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야. 전자수는 총 11개거든. 그러니까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은 원소는 맞는데 여기 2P에 전자가 6개 안 들어가 있잖아. 그쵸? 마찬가지죠. 들떴다. 들뜬 나트륨이다. 바로 알 수가 있고. 달을 볼게요. 달은 깔끔하게 밑에 딱 채우고 올라갔죠. 자, 전자수가 총 몇 개냐면 15개거든. 그러니까 원자번호 15번 인이 되겠고 깔끔하게 바닥이다. 그쵸? 그럼 이제 봅시다. 가와 나는 밑에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싸움의 원리 유비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둘 다 15족이죠. 가와 다, 이 둘 다 15족 원소잖아. 같은 족이네? 뭐가 똑같다?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맞고요. 디귿. 바닥 상태에서 나와 다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자, 이거 3주기 원소고요. 이것도 3주기 원소잖아. 그러면 껍질수 당연히 똑같죠. 같은 주기니까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212번. 그림은 전자수가 같은 세 가지 이온 A-, B-, C 뿔. 전자수가 몇 개로 같다고? 10개로 같은 이온인 거예요. 등전자 이온이거든. 그러면 A는 전자 2개 들어와서 10개 된 거니까 산화 이온이고, B는 전자 1개 들어와서 10개 된 거니까 플로린화 이온이고, C는 전자 2개 빠져서 10개 된 거니까 마그네슘 2+ 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전부 다 원자를 물어보잖아. 원자 A와 C를 물어보는 거니까 A란 원자는 산소 원자, B란 원자는 플로린 원자, C란 원자는 마그네슘 원자가 되는 것이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읍.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습니다. 전자 배치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쓰면 되고요. 물론 방을 그려서 직접 해보세요. 원자번호 8번인 거니까. 9번 플로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자, 오비탈 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C를 보게 되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채우고 3S에 2개 있죠. 홀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 원자과 전자 여기 있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니까. C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맞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13번. 그림은 원자 A, B와 이온 C+죠.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A는 일단은 바닥 상태죠. 깔끔하게 전자가 총 몇 개 있나요? 9개 있잖아. 그래서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의 바닥이고, 그죠? B는 전자 10개가 깔끔하게 채워져 있죠. 원자번호 10번 네온입니다. 물론 바닥이죠. C+는 전자 1개 빠져 10개인 거잖아. 나트륨 플러스 이온 11번 11번 바닥이죠. 셋 다 바닥입니다. 자, 학생 보겠습니다. 학생과 A는 들뜬 상태가 아니고요. 다 바닥이고, B는 홀 전자가 하나도 없거든. 홀 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풀마 2분의 1, 풀마 2분의 1, 다 풀마 2분의 1로 다 들어갔다는 거니까 스핀 값은 합은 0이 맞습니다. 학생, 나는 똑똑한 학생이고. 학생 타는 잘 봐야 될 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C와 A를 비교하죠. C+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C, 나트륨 원자를 비교하죠. A하고, A가 플로린 원자죠. 그럼 당연히 나트륨 원자는 3주기 원자고 플로린 2주기 원자니까 껍질 수 누가 더 커야 돼? 당연히 C가 나트륨이 더 커야 돼.
그죠? 그래서 맞죠. 조심해야 되고요. 나와 다가 맞는 거니까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14번. 표는 바닥 상태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고요. 밑에 자료 가지고 원자를 추적해보자는 문제가 되죠. 자, A라는 원자는 홀 전자가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전자 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5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2개 채우고 2개 채우고 이 두 군데 쌍으로 그지? 5개를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 채우고 그죠? 가면 홀 전자를 여기 한 개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뭐 그거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원자가 될 거냐면 바로 나트륨 원자가 되겠죠. 원자번호 11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s의 전자 2개를 채우고 2s의 전자 2개 채우고 2p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채우게 되면 전자 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 되고 홀 전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하나 채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바로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자의 바닥 상태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B를 볼까요? 자, 홀 전자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전자 쌍이 존재하는 오비탈 수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산소라고 알 수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1s 2개 채우고 2s 2개 채우고 그러면 이제 p 오비탈 한 쌍만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쌍, 두 쌍, 세 쌍을 채웠죠. 오비탈의 쌍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따로 놀잖아. 홀 전자 2개라 했잖아. 그렇죠? 그럼 뭐겠다 이게? 산소다. 원자 번호 8번 산소의 바닥 상태 배치가 되는 거야. 그렇죠? C를 보겠습니다. C는 홀 전자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이 존재 오비탈이 2개짜리는 질소. 홀 전자 3개짜리가 2주기의 질소, 3주기의 인이거든. 바로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채우죠. 여기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2개니까 여기 2개 보이시고 홀 전자 3개니까 여기에 3개 있잖아. 그래서 질소다. 머리로 충분히 연습하셔서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 되면 계속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자 배치를 뭐로 하자? 오비탈 배치일 기호를 써서 나타낼게. A인 나트륨인 거니까 1s에 2개, 2s에도 2개, 2p에 6개, 아이고야. 3s에 1개 배치하면 되고 B는 산소니까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에 4개 쓰시면 되고 C는 질소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를 쓰면 오비탈 기호로 나타낸 거죠. 뭐 서술형 잘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하십시오. 215번 표는 바닥 상태 2주기 원자 가와라. 앞에 문제처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나와 있고 홀 전자 수가 나와 있죠. 머리로 배치하시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자, 가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3개가 나와야 되고 홀 전자 1개 있어야 되거든. 가가 뭐냐면 원자번호 5번 분소라고 알 수가 있죠. 배치해보면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에 1개 있을 거니까 홀 전자 1개 맞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간 오비탈이 3개 맞죠? S, 1s 하나, 2s 하나, 2p 1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뭐겠니? 바로 원자번호 6번 탄소가 되겠죠.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에 2개 있으면 홀 전자 2개가 되고 당연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도 당연히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같은 방법으로 달을 추적하게 되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5개가 돼야 되고 홀 전자 1개가 들어있는 거는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고, 그죠? 마지막으로 5개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5개니까 홀 전자 2개짜리는 원자번호 8번 산소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배치를 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자, 원자번호는 누가 제일 커야 돼? 당연히 다가 제일 커야 되잖아. 틀렸다. 다가 제일 커야 돼.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해볼까? 가는 원자과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이지 13족이니까 3개. 나는 두 번째 껍질 4개 있죠? 4개. 두 개 합은 7개죠? 다는 플로린 당연히 17족 원소잖아. 7개. 같죠? 맞습니다. 디귿. 라에서 산소에서 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는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와 같다. 배치해 보시면 되죠. 산소는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에 4개 있으니까 s에 4개 채워지고 p에 4개 채워졌잖아. 그냥 똑같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216번. 다음은 2, 3주기 원자,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D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찾아가야 되는 거겠지, 뭔지. 조건은 전자 껍질이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다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2주기 원자와 3주기 원자를 구분할 수 있죠. 일단 A보다 B가 크다 했으면 B가 3주기 원자, A가 2주기 원자. C보다 D가 크다고 했으니까 D가 3주기 원자, C가 2주기 원자. 물론 이 순서는 모르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S 오비탈의 전자수분에 P 오비탈의 전자수 비율이 나와 있는데 A부터 해석해 봅시다. A는 2주기 원자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1s 2개, 2s에 2개를 채워야 P를 채우는 거잖아. 그러면 S 오비탈의 전자는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비율이 1이 나오려면 당연히 P 오비탈 전자는 4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A는 찾았다는 이야기야. A란 원자는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4개가 있는 원자가 되겠네.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 찾았고 이제 B를 보자고. 자, B를 보게 되면 자, 이제 B는 3주기 원자거든. 자, 3주기의 원자가 비율이 1 나와야 돼. 3주기 원자는 물론 3s의 전자를 채우니까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그 다음 3s도 전자를 1개도 2개 채울 거 아니야. 근데 1개를 채우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P가 무조건 6개가 돼야 되거든. 2주기를 다 채우고 왔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1이 안 나온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3s의 전자가 분명히 2개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S 오비탈 전자는 총 6개가 맞고, 당연히 비율이 1 나와야 되면 P 오비탈 전자가 6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B를 정리해보면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에 6개 채우고 3s의 전자가 2개 있는 건 딱 끝이지. 이러면 비율이 1 나오는 거잖아.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원자가 되겠다. 찾았다. 자, C를 보자고. 자, C도 2주기 원자거든. 볼게. 그러면 비율이 1.5가 나와야 돼. 아까 말했듯이 2주기 원자는 S 오비탈 전자가 4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비율이 1.5가 나오려면 P 오비탈 전자가 6개 들어가야 되지. 4분의 6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C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게 되면 당연히 S 오비탈 전자수와 P 오비탈 전자수 비율이 2분의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이 되겠다. 3개 찾았어. 자, 마지막 D를 보자고. D는 3주기 원자가 되는 거니까 S 오비탈 전자가 6개 있어야 되는 거고요. 1.5가 나오려면 P 오비탈은 9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D 원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채우고 3s에 2개 채운 다음에 3p에 3개 채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가 총 15개인 원자 번호 15번 인이 되겠단 말이지. 자, 다 찾았죠?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기후 A가 산소죠. A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될 때 전자는 2p 오비탈이 채워주겠죠. 2p의 전자를 2개 더 채우면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B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 B는 마그네슘이거든. 전자 2개 빠지면 마그네슘이 안정한 전자 배치잖아. 그러면 네온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A와 D 중 홀 전자는 누가 제일 많을까? 당연히 D가 제일 많겠네. 3개니까. 그래서 D가 가장 크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17번. 표는 바다 상태 확인하시고 원자 가와 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찾아봐야 되겠죠. 뭔지. 자, 가를 보게 되면 자, 홀 전자 1개 있고요.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들어갔어. 바로 배치 가능하죠. 가부터 배치해 볼까? 1s 2개, 2s 2개, 2p에 6개 채우면 6개 다 들어갔지. 근데 홀 전자 1개 있으려면 3s의 전자가 1개 있어야 되죠. 이 배치가 맞죠? 이게 뭐죠?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의 바다 상태 배치가 되겠네. 그러면 나트륨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여기 4개랑 여기 1개 총 5개가 되겠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보자고요. 나는 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가 있어. 바로 질소가 감이 오죠.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에 3개 있으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3개인 거잖아. 홀 전자 3개 맞고요. 그럼 당연히 원자 번호 7번인 질소가 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여기 1s 2개, 2s 2개 총 4개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달을 보자고. 자, s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딸랑 들어가 있어. 끝났죠, 그죠? 1s에 2개, 2s에 1개 끝인 거잖아. 그럼 전자 3개 있는 거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되겠네요. 그럼 p 오비탈 전자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고 홀 전자 1개죠. 이게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 B, C, D 다 더하면 10이 되니까 맞는 표현. 가와 나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가와 나는 같은 주기 원자가 아닌 거잖아. 나트륨 3주기, 질소는 2주기니까 껍질 수 같지 않다.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나가 원자과 전자가 이거죠. 5개가 되고요. 이건 원자과 전자 이거잖아. 1개니까 당연히 5개 1개이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 나하고 다를 비교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가가 아니고 다 원자과 전자 이것도 1개네. 이것도 1개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큰 건 맞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218번. 표는 바다 상태라고 나와 있고 2, 3주기 원자 A와 C 자료가 나와 있고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거지. 일단 A를 보게 되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라는 거니까 당연히 2주기 원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홀 전자수 분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3인 거야. 그럼 넣어봐야 되겠지. 만약에 홀 전자가 1개라면 s 오비탈의 전자는 3개 있다는 이야기잖아. 말이 되죠. 리튬이 그렇잖아. 자, A는 리튬이 되죠. 바로 리튬. 왜냐면 원자 번호 3번이니까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1개 있으면 홀 전자 1개고 s 오비탈 전자가 3개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리튬이야. 리튬. 그렇게 추적해 가는 거잖아. B를 보자고요. B는 일단 주기가 안 나와 있거든. 일단 넣어볼게. 만약에 홀 전자 1개라고 하면 s 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들어있으면 비율이 6이 되는 거잖아. 이것도 있죠. 이게 바로 알루미늄인 거잖아. 배치해볼까? B 알루미늄 원자 번호 13번이잖아.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에 6개, 3s의 전자가 2개, 3p에 1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홀 전자가 1개 있고 1개 맞죠? s 오비탈의 전자가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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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럼 맞는 거야. 그래서 B는 뭐다? 알루미늄 원자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3주기 원자니까 껍질이 3개니까 X가 3이 되고 13족이잖아. 알루미늄은 13족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도 3개거든. 이것도 3개야. 맞아떨어지는 거 맞지? 이렇게 대입해서 추적해보면 되는 거다. C를 보자고.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3개. 3주기 원소네. 그런데 원자과 전자가 5개라는 거는 바로 15족 원소라는 거잖아. 3주기 15족 바로 인이죠. 인. 원자번호 15번. 그쵸? 그러면 인을 전자 배치해보면 C는 인이죠. 15번.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에 6개, 3s 2개, 3p에 3개 있으면 되는 거죠. 홀 전자가 3개 있네.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면 홀 전자 수는 3개가 되고, 그죠? 그 다음 S 오비탈의 전자 수는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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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있는 거잖아. 6이 돼서 Z가 2가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라는 거니까 X는 3이고 Y가 어디 갔니? Y 여기 있네. 이거 안 찾았네. 자,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1개잖아. 그래서 Y는 1, Z는 2가 되죠. 그래서 합이 6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219번. 표는 원자 A와 C에서 일단 바닥이란 말이 없어. 각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 오비탈의 전자수와 p 오비탈 전자수 나와 있죠. 우리가 또 추적해야 되겠지. A 원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에 3개 들어가 있는데 홀 전자 그러니까 p 오비탈 전자가 1개 있는 꼴이네. 그럼 A를 배치해 보면 1s의 전자 2개 들어가 있죠. K에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s의 전자 2개, 2p의 전자가 1개 있으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L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는 게 맞고 p 오비탈 전자가 1개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원자 번호 5번이 되겠죠. 5번이 뭡니까 친구들? 분소가 되겠죠. 바닥이네. 바닥 분소가 되겠다. 그쵸? 자, B를 봐요. B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6개밖에 없는데, 자,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B를 추적해보자. 1s의 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4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2s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가면 깔끔하죠. 이것도 바닥이죠.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가 되겠다. 이것도 바닥이다. 그쵸? 자, C를 볼까요? K에 2개, L에 8개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에 6개 들어갔어. 그럼 P 오비탈 전자는 총 6개를 채웠죠. 근데 7개 들 1개만 채우면 되는 거네. 근데 M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3p에 1개를 채워줘야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를 채워야 되면 3s에 1개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일단 전자수는 몇 개인데 12개니까 마그네슘 맞아. 그런데 3s에 다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P로. 그래서 들떠 있다. 들뜬 상태의 마그네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문제 풀면 되겠네.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죠. B도 2주기, 산소도 2주기.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C는 들떠 있죠. 들뜬 상태에 맞는 거. 그 다음 D, A와 C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는가? A와 B는 만족하지만 C는 만족하지 못하죠. 여기 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그래, 틀렸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20번. 다음은 바닥 상태 2주기 원자 2주기 나와 있고,
그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를 추적해 보자는 거잖아. 2주기 원자니까 보자고. 전자의 수의 비가 1대2가 되는 2주기 원자를 나열해 보자.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2주기 원자인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야. 그럼 전자수가 1대2가 되는 비율은 리튬과 탄소의 조합이 있죠. 리튬이면 탄소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베릴륨과 산소의 조합도 있네. 베릴륨과 산소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붕소하고 네온이 있네. 붕소와 네온이 있어.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게 되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비교해 보자. 이것도 1대2 나와야 되거든. 자, 리튬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s 2개, 2s 1개면 오비탈 2개 들어있잖아요. 2개. 탄소는 1s 2개, 2s 2개, 2p에 2개면 오비탈이 4개 들어있는 거잖아. 4개. 깔끔하게 1대2 나오죠.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조합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A는 리튬 원자가 확실한 거고 B는 탄소 원자가 확실한 거예요. 밑에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해보면 안 맞을 테니까. 이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자고. 기억, 홀 전자수를 구해보자. A와 B를. 자, 리튬 홀 전자 1개고요. 탄소 홀 전자 2개잖아. 그러면 B가 2배가 돼야 돼. 그게 틀렸죠. 반대로 표현한 거지. 니은 원자과 전자수. 리튬은 1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1개고 탄소는 14족 원소잖아. 원자과 전자 4개가 되죠. 그래서 4배가 되는 게 맞죠. 니는 맞는 표현. 디귿 B에서 탄소에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수의 비. 탄소는 6번인 거니까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의 전자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S 오비탈의 전자수는 4개죠. 4개. P 오비탈 2개잖아. 2개. 몇 대 몇 대야 돼? 2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21번. 다음은 바닥 상태 잘 보시고 2, 3주기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 마찬가지야. 조건을 보고 각각 원자를 매칭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죠?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조건은 A와 C라는 놈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야. 전자수가 아니야.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비율이 1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자가 비율이 1 되려면 자 만약에 1분의 1도 가능한데 이거는 전자가 P에 들어있으면 S에는 1S, 2S 두 군데 들어있어야 되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지 결론은. 그죠? 그럼 가능한 조합이 2부터 가능하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P 오비탈 수가 2개라고 하면 S도 2개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뭐 있죠? 탄소가 있네. 탄소 배치해보면 1S 2개, 2S 2개, 2P에 2개가 있을 거니까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P가 2개죠. S도 2개잖아. 이 비율이 맞다. 탄소.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죠. 3분의 3도 잘 수 있네. 자, 3분의 3 되는 비율이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3개가 있고 그 다음 S 3개 있어야 돼. 그게 뭐뭐 있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가능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배치해서 찾아보는 거야 친구들아. 연습해서. 그러면 나트륨은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 1개 있는 배치잖아.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3개 맞죠? 그 다음 S 오비탈도 3개잖아. 그래서 3분의 3 비율이 맞다는 얘기고. 자, 마그네슘은 마찬가지로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 2개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3개 맞고 S도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2개를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밑에 한 개 더 있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탄소와 나트륨과 마그네슘 가지고 솎아내자. 근데 A와 C의 홀 전자수 합이 3이래. 이제 홀 전자를 바로 계산해보자. 탄소는 2개죠, 홀 전자. 머리로 할 수 있죠? 나트륨 1개야. 마그네슘 홀 전자 없잖아. 0개란 말이야. 합이 3개 나온다는 건 이 조합이란 이야기지. 탄소하고 나트륨 여기에 뭐가 있다. A와 C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은 이거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B가 C의 5배가 돼야 돼. 그러면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나트륨 6개 있어요. 6개 있죠. 탄소는 2개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5배가 되려면 이거는 안 되겠지. 5배 되면 30개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탄소가 C다. 헷갈리네. 탄소실에서. 그래서 C가 탄소 원자다. 그죠? 그럼 A는 뭐겠니? A는 나트륨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만 찾으면 되겠네. 자, 탄소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2개인데 이게 5배가 돼야 되면 10개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P 오비탈의 전자가 10개 들어가는 게 바로 원자번호 16번 황이 되죠. 이것도 머리로 하셔야 된다고. 자, 황은 16번입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4개 하면 P 오비탈 전자가 10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C 원자는 황이란 이야기야, 황. 그러니까 머리로 안 되면 힘들어, 이 파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나열해야 되잖아.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문제 풀자. 3주기 원소 몇 가지 있죠? 3주기 2가지죠. A, B가 3주기잖아. 틀렸다. A의 전자 배치. A는 나트륨이거든. 나트륨 배치 잘 해놨죠, 여기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홀 전자수는 B가 홀 전자 몇 개죠? 황은 2개의 홀 전자. C는 몇 개죠? 이것도 2개죠. 탄소니까. 똑같네. 그래, 같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2번. 다음 그림은 바닥 상태 확인하시고 원자 A와 C에 대한 전자 배치의 공통점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읽어보면 첫 번째 조건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원자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항상 같은 오비탈 X는 S 오비탈. S 오비탈. 어이구 씨. S 오비탈이고요. 자, 방향이 3가지니까 Y는 P 오비탈인 거예요. 그런데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Y가 X의 2분의 3배이다. 무슨 말이죠? P 오비탈의 전자수가 S 오비탈의 2분의 3배란 얘기인 거니까 이 P가 3S가 되어서 P 오비탈과 S 오비탈의 전자수의 비가 3대 2란 조합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걸 찾아보자는 거잖아. 그죠?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자, 2주기 원자라면 P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게 2주기 원자부터 가는 겁니다. 그럼 S는 무조건 전자가 4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4개. 그럼 3대가 되면 6개가 채워진 거. 그럼 S에 4개, P 6개 있는 게 뭐죠? 네온. 가능하죠, 친구들? 왜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있으면 맞는 거잖아. S에 4개, P 6개. 그 다음에 자, 5개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P가 6개를 넘어가면 우리가 3주기 원소는 S를 6개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야. 어떤 조합이 있죠? 6개와 9개 조합이 있네요. 그럼 뭐죠, 이게? 인이죠, 인. 바로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하셔야 된다고. 자, 해보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S 오비탈 전자가 6개 있고요. P 오비탈 9개 있는 거니까 맞는 조합이죠. 자, 한 개를 더 찾아야 돼. 왜냐면 A, B, C라 그랬으니까. 여기 A, B, C 3개 있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7개는 안 돼. 8개의 조합을 보게 되면 3대2니까 12개의 조합이 나와야 돼. 8개다? 4S까지 2개를 채운다는 이야기야. 뭐겠니? 칼슘 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원자는 20번이야.
배치해 보자고요.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채운 다음에 3S에 2개, 3P에 6개 채우고 4S에 2개 채우면 다 되는 거잖아. 그러면 S 오비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8개 맞고요. P 오비탈은 12개가 맞죠. 이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A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칼슘이 A고 인이 B가 되고 네온이 C가 되겠죠. 자, 문제 풀면 되겠네요. 기후 A에서 칼슘에서 모든 전자의 스핀 양자수 합은 0이다. 왜? 홀 전자가 없잖아. 맞죠? 0이 맞는 거예요. B를 보겠습니다. 인이잖아. 인에서 홀 전자는 3개고요. 자,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을 세볼까?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하나, 둘, 여기 3개 있죠. 여기 4개. 여기는 쌍이 없잖아. 그래서 몇 개죠? 하나, 둘, 6개죠. 이거 1개, 1개, 3개, 1개니까 6이네. 그래서 2란 값이 나와야 돼. 틀렸다. 마지막 디귿. C는 뭐죠? 네온이거든. C의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맞죠? 빵개. 비활성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빵개. 원자과 전자의 기준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하잖아. 없다고. 빵개.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통과해서 다 했던 겁니다.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3번. 그림은 바닥 상태 체크하시고 원자 A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모형. 그러니까 수소는 아니란 이야기지. 바닥인데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수소가 아닌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 자, ES에 전자를 2개 채웠겠죠. 근데 P에 전자 채운 게 오비탈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EPX에 전자가 1개 들어가 있고 EPZ도 전자가 1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뭐겠니? 탄소죠, 탄소. 원자 번호 6번.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에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된 거 아니겠니, 친구들아? 이거야. 홀 전자 2개 맞고요. 탄소는 몇 쪽입니까, 친구들? 14쪽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도 맞네. 그 다음 디귿.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죠. 4개. P 오비탈 전자수는 2개잖아. 그래서 2배가 맞죠. 너무 쉽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224번. 자, 그림은 바닥 상태 확인하시고 원자 A와 D,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 전자수. 자, 우리가 A, B, C, D를 추적해서 매칭하자는 겁니다. 자, 머리로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A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라는 거야. 1s 오비탈, 2s 오비탈까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홀 전자 1개라는 거는 바로 A가 뭐다? 리튬이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리튬인 걸 머릿속으로 배치하는 거야, 친구야. 그 다음에 B를 보자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4개라는 거거든. 그럼 P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다고. 홀 전자 2개니까 B는 바로 뭐다, 친구야? 탄소가 되는 것이야. 됐어. C를 보자고. 자,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5개라는 거는 1s, 2s, P를 다 채우고, 그러니까 P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3칸이 전부 다. 그런데 홀 전자가 2개 되는 거, 바로 C가 산소인 것이야. 되니 마지막 D는 쉽죠. 홀 전자 3개짜리가 질소밖에 없잖아. 2주기 원소는 3주기 인밖에 없고. 근데 전자가 들어 오비탈이 5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D는 질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찾는 연습을 좀 하는 거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리튬에서 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자기 양자수는 당연히 제로죠. S 오비탈이잖아. 제로가 맞습니다. 딩동댕. 니은 B와 C, 탄소와 산소잖아. B와 C는 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 이고요. 부양자수는 둘 다 1이잖아. 왜 P 오비탈이니까. 같죠? 합이 3으로 같은 겁니다. 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D가 아니죠. D는 원자 번호 7번이잖아. 산소가 8번인데 그래서 D가 아니야. C가 제일 커야지. 틀렸다. 그래서 되게 잘 나오기 문제는 한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225번. 그림은 원자 A와 B. 자, 바닥 상태로 안 나와 있죠? 모른다는 이야기죠. 해봐야 된다. 전자 배치. 그럼 A는 뭔지 찾아봅시다. 전자수를 세면 되겠죠. 안에 2개, 두 번째 껍질 4개, 바깥에 또 2개 있죠. 총 8개. 8개인데 두 번째 껍질에 안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잖아. 들떴다. 산소는 맞죠. 원자 번호 8번 산소는 맞는데 어떤 상태? 들뜬 상태. 그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바로 볼 수 있죠. 여기 하나가 비어 있죠. 비고 2개가 올라가, 1개가 올라갔잖아. 그럼 세보면 전자가 총 11개 나오지. 그런데 이것도 들떠 있죠. 그래서 B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고, 이것도 뭐한 상태? 들뜬 상태. 들뜬 나트륨이야. 그럼 기육도 들떴고 니온도 들떴잖아. 맞는 표현이고. 자, A는 2죽이고 B는 3죽이니까 틀렸고. 자,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수 바로 알 수 있죠. 산소가 16쪽이고요. 나트륨이 1쪽이잖아. 원자가 전자 6개, 1개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6배 큰 거죠. 맞습니다.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 체크할게요. 226번. 다음은 원자 모형 A와 D를 2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거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가의 분류 기준을 보게 되면 A, B, D가 예로 들어갔으니까 A와 B와 D의 공통점은 안에 박혀있는 원자 핵이잖아. 그래서 원자 핵 여부가 되겠죠. 원자 핵이 있다 없다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B, 보호의 원자 모형과 D, 현재의 원자 모형인 거죠. 그래서 B와 D가 될 거고 나머지 A와 C는 설명 불가능하다. 자, 문제 풀면 되겠죠. 기읍 가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원자 핵이 있는 여부를 알파 입자 산란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인 거니까. 자, 기역에 해당하는 모형은 3가지가 아니고 2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다. C는 당연히 니은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기역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27번. 다음은 원자 A와 D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원자 A와 D 중 하나가 매칭된다는 이야기지. 원자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하나가 전자이거나 중성자 중 한 개란 이야기야. 일단 확실한 거는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와 뭐는 똑같다? 양성자 수는 똑같다. 그래서 전자수와 양성자 수는 똑같은 것이야. 자, 조건을 보죠. 자, 조건을 읽어보면 어디서 우리가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일단은 이 조건은 바로 쓸 수가 없고 이 조건을 써야 되겠죠. B와 C가 동이온소래. 자, B와 C가 동이온소라는 거는 양성자 수가 같다. 따로 다시 말하면 전자수가 2개 같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세로줄은 3개 같죠. 12 전자수라면. 근데 가로줄은 2개 같잖아. 그러니까 동이온소가 일단은 B와 C 2개만 있으니까 이 가로줄 이 나가 뭐가 되죠?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바로 배치해 볼게요, 친구들. 일단 기역부터 보자고요. 기역은 전자수가 8개. 그럼 당연히 양성자도 몇 개? 8개. 자, 중성자도 8개가 나와 있죠. 중성자도 8개가 기역이고. 자, 리를 볼까? 전자수 8개. 당연히 양성자도 8개, 그 동이온소니까. 근데 중성자는 몇 개죠? 10개라고 나와 있죠. 가는 당연히 중성자 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10개. 됐죠? 나머지 니은과 디귿도 채워보자고요. 니은은 이거다. 전자수 10개, 양성자도 10개, 중성자도 10개. 다 10개네. 이게 되고요. 디귿은 전자수는 9개, 양성자도 9개, 중성자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읍과 리을을 다 찾았고, 일단 뭔가 조건을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조건 써야 되겠죠. 질량수분의 중성자수 비가 비율이 2대인 거 찾자. 자, 질량수는 당연히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수를 합한 게 질량수고, 이거 분의 중성자수의 비율이 2대1 되면 되는 거죠. 2분의 1로. 그러면 바로 보이죠? 니은 2분의 1이죠. 이거 다음 20이고, 맞죠? 분의 10이니까 이거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기억. 이것도 2분의 1이잖아. 이것도 비율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있다? A와 B가 있다는 게 확실한 거고, 기역, 니은 중에 A와 B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B와 C가 동위원소를 했으니까 동위원소 관계가 아까 뭐였죠? 기읍과 리을이잖아. 아, 그치. 기읍과 리을이 동위원소인 거야.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다? B와 C가 있다. 그럼 B는 바로 나오죠. 누가 B야? 이 기역이 바로 B가 되는 것이야. B. 됐죠? 그럼 리을이 C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이 A가 되겠지. 그쵸? 그럼 마지막 디귿이 D가 되겠죠. 다 찾았습니다. 결론은 이 조건은 필요가 없죠. 확인해보면 A는 C보다 질량수가 크다. A는 C보다 질량수가 크죠. 이 합이 18이고 A는 20이잖아. 맞는 거네? 그쵸? 다 찾았습니다. 그럼 문제 풀면 되겠네. 가는 중성자이다. 가 중성자 맞죠? 자, A와 B와 C의 질량수 비를 구해보자. A 여기 있죠. A 질량수는 얼마다? 20이다. 그 다음에 B의 질량수 여기 있네. 두 개 합치면 되죠. 16이다. C의 질량수는 두 개 합치면 얼마다? 18이다. 그죠? 그러면 20대, 16대, 18이 되니까 10대, 8대 9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다. D는 이거죠. D의 양성자는 9개가 맞죠. 이건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8번. 그림은 칸막이로 분리된 가와 나에 각각 물 분자가 두 종류가 들어가 있죠. 서로 동위원소가 들어간 물 분자가. 자, 확실한 거는 이거죠. 두 용기 속 기체의 온도도 같고 압력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똑같다? 기체니까 부피가 곧 몰수비가 된다. 그러면 오씨, 잠시만요. 그래서 간은 분자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5몰 5개로 할게요. 그냥 나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 끝.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죠?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찾아봅시다. 가가 뭐냐면 가부터 볼게요. 자, H2O인데 H가 원자번호 1에 질량수 1자리가 2개 붙어 있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에 질량수 16자리가 붙어 있는 게 몇 개 있다? 총 5개 있다고. 자, 양성자수를 세볼까? 양성자수는 여기 수소 원자 한 개당 한 개 있잖아. 2개 있죠? 그러니까 분자 한 개당 양성자 수소는 2개 있고요. 산소 8개 있으니까 총 10개 있죠. 그러니까 분자 한 개당 10개 있어. 분자 한 개당 10개가 있고 총 분자가 5개 있으니까 곱하기 5. 그래서 50개가 있는 거고. 그죠? 자, 중성자수를 세보자. 여기 중성자 없어요. 수소는 없잖아. 여기 산소 중성자 8개 있는 거잖아. 분자 한 개당 산소 안에 중성자수가 8개 있으니까 총 분자가 5개 있어. 8, 5, 40. 그래서 중성자는 40개 있네. 그래서 5분의 4가 비율이 되는 거고. 산수죠, 산수. 나를 보자.
나는 지금 물 분자인데 수소가 원자 번호 1인데 질량수 2짜리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고, 산소는 그대로 원자 번호 8번에 질량수 16짜리가 있는데 이 몇 개 있다? 총 2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세봐야 되겠죠? 양성자 수를 세보자. 여기 한 개 있는 게, 수소는 한 개 있잖아. 그 2개 있으니까 총 2개. 분자 1개, 양성자 2개 있다. 수소는 일단은. 산소 8개. 그러니까 총 10개잖아? 분자 1개다 양성자 10개 있으니까 총 2개 있으면 20개가 있는 거죠. 20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세보자. 여기 수소에 중성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2개 붙어 있으면 중성자가 2개 있는 거고, 산소도 중성자 8개 있는 거잖아. 더하기 8. 총 분자 1개당 10개 있는 거네. 총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이것도 20개 있죠. 이 비율은 1이네. 따라서 가와 나의 비를 구하라는 거니까 5분의 4대 1이 되어서 4대 5가 나오죠. 잘만 세면 됩니다. 실수 없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귀찮지만 어쩌겠어. 229번.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A2 분자의 분자량과 존재 비율을 보시면 되고, 자, 확실한 거는 A2의 분자량이 모두 3가지가 나오려면 원자량이 서로 다른 동위원소 원자가 2종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풀어봤죠. 그죠?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큰 C의 비율이 1이고 A가 16이면 1대 16이야. 그죠? 1대 16.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1대 4의 비율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해보시면, 자, 네가 감을 잡아봐. 해볼게. 이렇게. 자, 일단은 A 원자량 종류가 2개가 있는데, 자, 분자량이 C가 나오려면 원자량이 2분의 C가 되는 놈. 자, 원자량이 A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분자량이 A가 나오려면 2분의 A가 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대 몇의 비율로 있어야 되냐면 1대 4의 비율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A는 5분의 1의 비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5분의 4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똑같은 A가 원자량이 2분의 C자가 있을 것이고 A가 2분의 A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말하는 A2 분자량이 A짜리가 나오지. 그죠? 그럼 이것도 5분의 1의 비율인 거니까 이 비율이 25분의 1이 나오는 게 맞죠? 고배확률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붙어버리면, 아이고야, C다, C. 죄송. 분자량이 C짜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2개가 붙어버리면 이것도 5분의 4의 비율로 있는 거야. 그럼 A2 분자량이 A짜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고배 확률인 거니까 25분의 16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붙여서 합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겠니? 나오겠죠. 나오는데 우리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25분의 8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지? 그죠? 이런 거 해봤죠?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보기를 보겠다. 자, 기억. 자연계의 원자량이 2분의 B는 존재하지 않죠. 2분의 A와 2분의 C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양성자수는 분자량이 C인 A2와 분자량이 A인 A2 분자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동위원소니까 양성자는 똑같은 거야. 중성자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문제는 쉽죠. 그 다음에 디귿. A2 분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자, 가벼운 분자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누가 더 가벼워? 당연히 A가 더 가볍잖아. 당연히 A가 분자량이 더 작은 거니까 같은 질량 1g에는 분자량이 A인 A2 분자가 분자량이 C인 A2 분자보다 큰 건 당연히 맞는 거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야. 그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뻔하게 나오니까 항상 비율 문제가. 230번. 다음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읽어보면, 자, A와 D는 4가지 전자 전이,
전과 후가 표시되어 있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주 양자수는 4가 맥시멈이다. 네 번째 껍질 아래에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될 게 빛을 흡수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조합을 때려 맞추는 거거든. 퍼즐처럼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은 가로축이 전이고 세로축이 후거든.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거나 올라가겠지. 자, x 빼기 2든 x가 2가 될 수 없죠. 1도 안 되지. 음수가 나오니까 무조건 x는 3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3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세 번째 껍질, 이거는 3 빼기 2니까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y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만약에 y가 1이 돼버리면 여기서 1에서 1로 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같은 껍질에 왜 전자전을 하니? 말이 안 되죠. 그럼 쌤이 y를 2로 잡아보자고. 2밖에 될 수 없는 게 당연히 여기 1을 넣으면 네 번째 껍질이 맥시멈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지금 x는 3을 넣고 y를 1을 넣은 거야. 그러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그냥 맞는 거야. 자, 이 a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이건 떨어지는 거. 이건 방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쉽게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 b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흡수.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이것도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흡수. D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또 올라가죠. 흡수. 아, 그러면 올라가는 게 세 개라는 거는 이게 맞죠, 조건에. 흡수하는 게 세 가지. 그럼 이게 맞다는 이야기야. 딴 거 할 필요도 없어. 정리하자. 따라서 X는 3이 확실하고 Y는 2가 확실하면 조건에 맞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합시다. 주기에 빡세네. 자, x가 3이면 세 번째 껍질이고 x 빼기 2니까 첫 번째 껍질. 이건 두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인 거예요. 됐죠? 그럼 기억 x 더하기 y는 5가 맞고. 됐죠? 니은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x가 3이니까 네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떨어져? y가 2니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어구야, 네 번째까지만 그리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니은 조건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지. 자, A를 보게 되면 A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세 번째, 두 번째 떨어진 게 A가 되고, C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올라가잖아.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는 게 이게 C가 돼. 그러면 A 빼기 C를 하면 당연히 C가 반대가 되죠. 내려온 게 되죠. 합친 게 같죠? 그래서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됐죠? 자, 마지막 파장 길이를 구하려면 에너지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 또 에너지도 한번 그려보자. 잘 그릴까? 이렇게 직선으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A는 다시 할게. 자, A란 놈은 세 번째, 두 번째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이 에너지가 A. B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놈이 뭐라고? 이게 B라고. C는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는 거잖아.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C라고. 그지? D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올라가죠. 첫 번째, 네 번째. 오, 크죠? 이게 뭐라고? D라고. 그럼 에너지 제일 큰 순수 나이라면 D가 1등, 그 다음에 B가 2등, 그 다음에 A가 3등, C가 꼴찌죠. 자, 파장은 반비례죠. 파장은 반비례죠. 그래서 파장이 제일 큰 거는 C가 1등, 그 다음에 A가 2등, B가 3등, D가 꼴찌. 이게 되죠? 그 D도 맞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넣어서 조합을 찾는 거니까 퍼즐처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231번 그림은 수소 원자 체크하시고 K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오비탈 모형이다. 쉬워 보이네 문제가. 일단은 가는 1s 오비탈 모형 작은 구니까 나는 2s 오비탈 모형 다는 2px라는 2py 다는 2pz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1번 가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죠. 첫 번째 껍질이니까 당연히 맞고 나와 다에서 두 번째 껍질이 있잖아. 주 양자수는 같죠. 그 다음에 3번 오비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둘 다 두 개씩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은 거야.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두 개 들어가지. 그죠?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다라마에서 세 가지 방향성을 나누는 건 당연히 우리가 뭐로 설명하죠? 자기 양자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 실제로 자석을 걸잖아. 왜 자기 양자수냐면 원래 에너지는 동등한데 자기장이 걸면 에너지가 갈라져. 이 방향 때문에 자기장을 걸었을 때 에너지가 갈라짐이 세 방향 생긴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자기 양자수야. 혹시 높아심에 궁금해할까봐. 5번 자 전자가 라에서 가로 전이할 때 라가 두 번째 껍질이죠. 가는 첫 번째 껍질이잖아.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떨어지면 무조건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죠. 맞다? 3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232번 다음은 바닥 상태 체크하시고 원자 X 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3개다. 3개짜리가 너무 많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s 오비탈의 전자수보다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일단 p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오비탈 수 3개라는 거는 2주기 원소 하고요. 3주기의 나트륨, 마그네슘까지가 해당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s 오비탈 수보다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2주기 원소는 기본적으로 1s의 전자 2개 채우고 2s의 전자 2개 채우면 4개가 되잖아. 그럼 이거보다 p 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p에 5개를 채우거나 이 p에 6개를 채우거나. 이게 뭐죠? 이게 플로린이고 이게 네온이잖아. 이 두 개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나트륨도 가능하죠. 나트륨 보시게 되면 이까지 채운 다음에 3s에 한 개를 채우잖아. 그러면 s 오비탈의 전자수가 5개고 p 오비탈 전자수가 6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크잖아. 가능하다. 나트륨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게 플로린, 네온, 나트륨 중 한 개란 이야기야. 이걸 이제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어떻게 찾자? 마지막 조건으로. 마지막 이 조건으로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하나씩 찾아보자. 플로린부터.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2개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은 3개예요.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는 4개가 되고 p 오비탈의 전자수는 5개가 되죠. 이게 클 수가 없죠. 틀렸죠. 플로린 탈락. 추적하는 거야. 그럼 네온은 굳이 안 해도 네온은 뭐만 바뀌지? 여기만 바뀌잖아. 6개로. 이것도 똑같잖아. 2분의 3. 이것도 탈락이야. 그럼 남는 건 나트륨이지?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나트륨을 해석해 보면 머리로 배치하시는 겁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은 3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도 3개.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는 5개. p 오비탈의 전자수는 6개잖아. 당연히 크죠. 그래서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원소는 나트륨이다. 나트륨의 전자 배치 맞는 건 당연히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33번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가와다 바닥이고 1s와 2s와 2p의 전자수의 비율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때려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게 되면 총 7개 중에 2개 있는 게 1S거나 2S겠죠. 1S로 합시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이것도 2S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뀌어서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론은 이게 2P에 3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1S 2개, 2S 2개, 2P에 3개 있는 게 원자번호 7번인 질소 원자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 이 비율 맞으니까. 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뭐로 맞추죠? 그러니까 분모를 6으로 맞추자고. 그러면 6분의 2가 되고, 6분의 2가 되고, 6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1S, 2S로 보게 되면 이거는 2P가 되겠죠. 그럼 1S 전자 2개, 2P에 2개, 이거 2S에 2개, 2P에 2개, 총 전자 6개, 탄소, 원자번호 6번, 탄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단은 뭐로 맞출 거야, 분모를? 8로 맞춰야 되겠죠. 8분의 2, 8분의 2, 이거는 8분의 4가 돼요. 그럼 이건 1S, 2S 보시면 되고, 이건 2P 보면 되겠죠. 그럼 1S에 전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있는 거잖아. 산소 원자죠. 원자번호 8번, 산소가 되겠다. 다 찾았죠? 이거 찾는 문제죠. Q, 원자 번호는 가가 나보다 큰 게 맞죠. 가는 7번, 나는 6번인 거니까. 전자수는 가보다 다가 크다. 이것도 맞죠. 다가 원자번호 8번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홀 전자수분의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 나는 홀 전자가 2개고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죠. 1S, 2S 2개. 그 B가 얼마 되죠?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2. 그래서 이건 2분의 1에서 1이 되고요. 단은 홀 전자수 2개죠. 산소니까 2개 셀 수 있죠. 배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은 3개죠. 2P에 한 쌍이 있으니까. 그래서 3개. 2분의 1대 2분의 3이죠. 그래서 3배는 아니죠. 2분의 3배가 되는 거지. 나가 다의 3배이다. 나가 다의 3분의 2배죠. 일단 틀렸습니다. 기육관 2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